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취재한 두 개의 사실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입니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을 두고 조 씨는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안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4월 8일 고발장이 실제로 당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고발장이 당으로 들어간 사실이 국민의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만든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4월 8일 고발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김웅 의원은 조성은 씨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련 고발장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이 중 최강욱 고발장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작성한 고발장과 유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조 씨는 당에 전달한 적 없다고 했고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정점식 의원은 누가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중간 전달 경로가 끊겼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최강욱 고발장이 당에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 가족 관련 고발장도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복수의 당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 씨의 제보로 논란이 된 고발장이 실제 당이 작성한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달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8월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이 조 씨가 아닌 다른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거나 김웅 의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당에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저희가 파악한 두 번째 팩트는 고발장 접수 과정에 대한 겁니다. 조성은 씨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중앙지검 말고 꼭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작성한 고발장의 수신처가 애초에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곳이 검찰총장, 다시 말해 대검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이 당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 소속 조모 변호사가 당무감사실에서 넘겨받은 초안을 토대로 작성한 최강욱 고발장입니다. 제출 기관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에선 수신처가 대검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관할에 따라 수신처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썼는데 당에서 대검으로 바꿔 접수했다며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보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이 반드시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네.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접수 절차가 김웅 의원의 당부대로 이뤄진 겁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 법률지원단 쪽에서 수신처를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고발할 건 법률지원단장이 고발을 하고 보고를 하라든가 그런 조치를 했을 거고. 당시 법률지원단장은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JTBC에 당 명의의 고발장은 통상적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진상규명을 맡은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은 정점식 의원과 김웅 의원 등에게 소명을 받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이 의혹의 본질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의혹도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박지원 국장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식사 자리에 대해서 두 사람은 사적인 만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정치 공작의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만남 전후로 조 씨가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한 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원장과 조 씨가
8월 11일 이후에 한 번 더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첫 보도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지난달에만 최소 2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8월 11일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내가 안 10일 이후에도 또 만났다. 만났어요. 내 사적으로 만났다니까? 조성은 씨 역시 다시 만난 점을 부인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만난 것에 대해 부인할 필요가 없다며 만남은 8월 말쯤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첫 보도 직전에 추가 만남이 이뤄진 겁니다. 다만 박 원장과 조 씨 둘 다 사적인 만남이었을 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100% 개혁됐어요. 정치 개입하지 않아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냐고요. 조 씨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던 와중에 본 자리였을 뿐이라며 제보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장과의 만남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즉각 해임시켜야 합니다.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정치 개입하고 싶으면 원장직 사퇴하고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박 원장과 조 씨의 만남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진상을 조사해왔던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합니다. 조보경 기자,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팀이 따로 꾸려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지 이틀 만입니다. 수사팀은 총 8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 파견 갔던 검사들도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자료에는 실명 판결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판결문을 검찰 내부망에서 열람한 검찰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미 검찰이 진상조사를 하고 공수처는 수사를 해왔는데 이게 겹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상조사나 공수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 초기 단계이니 서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번 의혹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검찰 내부망 열람 자료 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관은 서로 부딪혀 왔는데요. 이번에도 협조가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해오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